빛바랜 흑백 애니메이션 속 짙은 그림자처럼 역사의 진실은 때로 아주 교묘하게 가려집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심층 분석 자료는요, 한때 거대한 제국이었던 한 국가가 어떻게 스스로를 가해자에서 궁극적인 피해자로 탈바꿈시켰는지 그 복잡한 정체성의 이면을 낱낱이 해부해봅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대의 정치적 도구로 어떻게 변모하는지 그 치밀한 구조를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한 국가는 과연 어떻게 자신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숨을 수 있을까? 이 질문 굉장히 묵직하죠? 이건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잊혀지는 망각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집단적 기억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이 얼마나 철저하고 또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추적하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정치적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희생자 민족주의의 대두, 그리고 역사적 기억의 재구성입니다. 단순한 대중적 건망증이라는 착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임지연 교수가 주창한 희생자 민족주의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특정한 과거의 고통을 콕 집어서 제도화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현재의 도덕적 우월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한마디로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가 제일 큰 피해자다라며 경쟁을 벌이는 건데, 이러다 보니 정작 침략자로서의 진짜 책임은 스르륵 지워지고 자국민들을 집단적 무죄라는 거대한 방패 뒤로 쏙 숨겨 만드는 아주 치밀한 이데올로기적 장친이 생깁니다. 2장입니다. 기획된 피해자 의식의 기원, 그리고 GHQ와 망각의 설계. 자, 이 피해자 의식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더글러스 맥아더의 연합국 최고사령부, 흔히 GHQ라고 하죠. 이 GHQ와 전후 일본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죄책감을 싹 도려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종전 직후에 GHQ의 최우선 과제는 명확했어요. 바로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체제를 빨리 안정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이른바 전쟁 책임 정보 프로그램이라는 걸 가동합니다. 모든 전쟁의 책임을 극소수의 군국주의자들에게만 몽땅 몰아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일반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천황까지도 군부에게 속아 넘어간 선량한 피해자로 포장되기 시작합니다. 국가 전체의 심리구조가 완전히 리모델링 된 겁니다. 여기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차폐 기억이라는 방어 기제가 등장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그리고 도쿄 대공습, 사실 이건 엄청나게 참혹하고 강렬한 트라우마죠.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일종의 심리적 스크린으로 무기화가 됩니다. 자신들이 조금 끔찍한 고통에만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추게 만들어서 과거 아시아 전역에서 자행했던 잔혹한 범죄에 대한 기억 자체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심리전이죠. 다음은 3장. 내면의 치열한 역사 전쟁, 그리고 진실을 향한 국내의 투쟁입니다. 일본 내부가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을 거라는 편견을 깨는 대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의 역사 수정주의와 일본 내 진보적 시민사회 사이에는 정말 피를 말리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1965년 이에나가 사부로 교수가 국가 교과서 검열에 맞서 낸 위헌 소송을 시작으로요. 1982년에는 문부성이 침략이라는 단어를 진출로 싹 부드럽게 바꾸려다 논란이 됐죠. 그리고 2007년엔 위안부 문제나 오키나와 강제자결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지워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진실을 지키려는 양심적인 시민들과 국가 권력 간의 거대한 전쟁이 펼쳐진 거죠. 화면에 보이는 0.039%. 이 숫자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제국주의를 미화해서 논란이 됐던 2001년 우익 세영보 교과서가 실제로 일선학교에서 채택된 비율입니다. 그야말로 참패죠. 진보 역사학자들과 교사들이 똘똘 뭉쳐서 불채택 연대운동을 벌인 결과입니다. 당시 일본의 풀뿌리 시민사회가 얼마나 탄탄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4라는 숫자는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1978년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은밀하게 합사된 A급 전범의 수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직접 기획했던 바로 그 핵심 인물들이죠. 이 14명의 합사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일본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수시로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4장, 정부 공식 입장의 변천입니다. 반성에서 역사 수정주의로의 전환기를 살펴봅니다.
지난 30년간 일본 정부의 공식 스탠스가 어떻게 급변했는지에 따라가 보시죠.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반성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1993년 고노다마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관여를 인정했고 1995년 무라야만 다마에서는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하지만 2015년 아베 다마에 이르러서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역사 수정주의적 시각을 교묘하게 깔면서 사죄 사이클을 여기서 영원히 끝내버리겠다는 철저한 계산이 들어간 변화였습니다.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들의 자녀와 미래 세대에게 계속해서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2015년 아베 전 총리의 이 한마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발언은 당시 대중들 마음속 깊이 깔려있던 이른바 사과 피로증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들었어요. 국가적 책임이라는 무거운 책장을 아주 그럴싸하게 덮어버리는 정말 고도의 수사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우리를 아주 서늘한 현실로 데려다 놓습니다. 바로 최근의 정치적 상황인데요. 종전 80주년을 맞아서 반성의 뜻을 담은 담화를 내려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극우 파벌의 압박에 결국 물러났습니다. 그 뒤를 이은 타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아예 난징대학살 같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조차 허구라고 치부하고 있죠.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이런 역사 수정주의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연대해서 평화헌법 구조를 뜯어고치고 실질적인 국방군을 만들려는 군사 팽창의 엔진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장입니다. 제3국의 시선과 역사화해. 다른 나라들은 이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글로벌 거울에 비친 모습들을 확인해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지역마다 반응이 정말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자본과 결합된 실용적 망각을 선택했고 호주는 슬픔을 공유하며 화해를 모색했습니다. 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서유럽은 학술적이고 아주 날카로운 잣대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죠. 각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과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이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동남아시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사실 바탄 죽음의 행진이나 숙칭 대학살 같은 끔찍한 참상이 있었는데도 대규모 반일 감정으로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후에 등장한 권위주의 정권들이 역사적 정의보다는 당장의 경제적 생존이 훨씬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막대한 ODA, 즉 공적개발 원조 자금을 받고 도로도 깔고 다리도 노는 쪽을 택한 거죠.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의 인프라 자본이 과거사에 대한 외교적 침묵을 샀고 심지어 현재 역사 교과서 내용까지 관계 유지를 위해 무균 상태로 세탁되어 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호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호주군 전사자의 20%가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희생될 정도로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는데요. 1944년 호주 카우라 수용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망한 일본군 포로 238명의 무덤을 놀랍게도 현지 주민들이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복수가 아니라 상호 추모라는 전례 없는 기념 외교를 선택한 거죠. 이 위대한 선택이 오늘날 호주와 일본을 아주 끈끈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만들어준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멀리서 지켜보는 서방학계의 평가는 어떨까요? 아주 냉혹합니다. 이들은 국가 정체성 자체에 과거의 죄책감을 완벽하게 새겨넣고 교육을 의무화한 독일의 철저한 과거사 청산과 원폭 피해자라는 스크린 뒤로 숨어버린 일본의 차폐 기억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자신들의 전쟁을 서구 제국주의에 맞선 불가피한 방어전으로 낭만화하는 이러한 역사 은폐는 현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근본부터 흔드는 굉장히 위험하고 퇴행적인 현상이라고 말이죠. 자,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내일의 설계자들이 과거 도면 위에 묻은 핏자국을 똑바로 직시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아시아 태평양을 만들어가게 될 것인가? 역사를 외면한 국가가 다시 무장할 때 파생될 거대한 지정학적 파도, 그리고 진정한 반성 없이 세워진 평화가 과연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친 심층 리포트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